자, 조문 42 제675조 사고 발생 후의 목적 멸실과 보상 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멸시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 부담할 손해는 우리가 이제 부책이라고 그래요. 부책. 부담할 손해.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부담할 손해로 이만큼 피해가 보상해주는 손해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이만큼 피해가 발생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부책하지 않는 손해로, 보상해주지 않는 손해로 얘가 다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야 어차피 그 아작 난 거니까 안녕 나 보상 안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 날아갈 건데 뭐 앞에 발생한 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될 손해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고 뒤에 날아간 건 날아간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야지. 그것까지 책임을 면하려고 날로 먹으려고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뒤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다 날아갔건 말았건 이미 발생한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조문 43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 기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것도 다른 약정 할 수 있나 보네요. 신품 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신품 가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새거 가격이에요. 새거. 근데 이제 이 말을 사실은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뭐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가로 한다라는 거고, 감가가 있으면은 다 감가를 반영을 한 거죠. 감가 두드러 맞은 거죠. 근데 이거를 새거 가액으로도 할 수 있다? 새거 가액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 가격 차이가 감가 반영한 거하고 새거 감가하고는 그 감가 반영된 만큼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잣대를 갖다 댄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엄연히 초과 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험자의 부담. 조문 44 제677조 보험료 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액을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실제로 우리 어머니 그 암보험을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그 유방암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때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금이 입금된 거 보니까 아니 이거 명시되어 있는 거 금액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앞으로 낼 거 그 보험료까지 다 빼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도 이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이해가 됐다라면 여기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이렇게 공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은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오케이가 되죠. 도래 안 한 것도 공제할 수 있는데, 그죠? 도래한 거는 공제할 수 있다. 당연히 이건 정도는 오케이가 되시죠. 자, 조문 45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 사유. 보험 목적의 성질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조문 46 제679조 보험 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승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간주 이런 거 아니고요. 승계라는 것은 이렇게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이제 여기서 보험 목적 양도 시 통지 의무자가 되는 거죠. 통지 의무자. 조문 47 제680조 손해 방지 의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대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대요. 그래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우리가 손해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손해방지 비용. 그리고 그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을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조문 48 제681조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잔존물 대의로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여기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거는 당연 취득하고요. 어떤 물건 변동 절차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을 해요. 당연 취득입니다. 그러나 보험 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방금 앞서서 말한 여기 밑줄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지금 잠깐 그 예를 들어 드리면 이 건물이 있어요. 쌤은 참 건물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예를 들어 멸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보험 들어있던 보험금을 보험 회사가 쌤한테 준 거예요. 쌤 뭐 건물 많으니까 몇 개 멸실해도 괜찮아요. 이게 200억짜리인데 200억을 예를 들어서 다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쌤은 이거 건물에 대한 것을 다 보상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다 멸신됐는데 고철들이 남아있네요. 고철값만 물어봤더니 고철값만 뭐 예를 들어 한 3억이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억 너무 많나? 어쨌든 고철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이 잔존물에 해당하는 뭐 고철이나 이런 것들만 해도 한 3억 나온대요. 그러면 난 200억 받고 이것까지 하면 203억이니까 3억 이득 보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이득금지 원칙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거 전부 지급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잔존물에 대한 이 저의 권리를 얘가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 조문 49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가족까지 건드리진 않겠다라는 거죠.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의로 그거 한 것까지 거시기 봐주진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1항의 내용이 핵심인데 이게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요. 청구권 대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청구권 대의.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만큼을 이거를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여기 보험회사 뭐
여기는 그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 이거에 대한 부분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어떤 사는 이 머식이란 놈이 이 B란 놈이 여기다가 피해를 입힌 거예요. 여기다가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근데 이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보험회사는 그냥 보상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보험금 받아라 하고 줬어요. 근데 얘는 보험금 받았죠. 오케이. 피해는 하는데 보상을 일단 하나 받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 B에다가 얘한테 야, 너 나한테 피해 입은 거 보상해 임마.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하고 또 받으면 이게 두 번째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꿀이잖아요. 양쪽에다 다 보상을 받으면. 그래서 요게 안 되고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상을 했으면요. 얘가 야한테 그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야가 청구하는 거예요. 야가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거를 청구권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그 보험 대의 이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조문 50 제683조의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재하고 그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위험 보편의 원칙이 있어요. 화재 보험자는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의 목적에 일단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위험 보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뒤로 가서 뭐 법적 면책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또 죄가 되겠죠. 하지만 일단 위험 보편의 원칙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잡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조문 51번. 자,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소방의 화재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이거 불 끄다가 막 물 뿌리다가 그걸로 인해서 좀 피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거 불 끈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보상 안 해줘 버리면은 그거 누가 불 끄려고 하겠어요? 화재 그거 감소리랑 필요 조치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조문 52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계기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666조에 그 9개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요거 3개 합쳐가지고 총 12개를 이 화재보험 증권에 그 기재할 사항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여기다 쭉 다 써놓으면 좋은데 쌤이 꼭 항상 같이 써놓으라고 숙제를 내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써가지고 아예 다 드리니까 요거를 좀 써놓도록 합니다. 화재보험 그 증권에 들어갈 12가지 사항인 거예요. 앞서서 666조 그 여기 9개에다가 그리고 여기 3개 방금 전에 추가된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한 개로 해가지고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추가되는 3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읽어보면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그리고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재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건물이라 그러면 이제 이거 동산에 대비되는 개념인 부동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건물, 동산. 그래서 건물일 때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그리고 동산일 때는 존재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이렇게. 그래서 그 기존 9개에다가 플러스 요 3개가 들어가야 된다. 요 내용 체크하시고. 자, 조문 53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물론이고 피보험자의 가족 그리고 그 사용인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문 54 687조 동전.
예, 그래서 동전, 이 동전이 쓰임 뭐예요?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 앞에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집합보험의 목적 그 내용하고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된 물건을 일관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그 물건이 보험 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여기 아주 쉬운 그냥 말인데, 보험 계약 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틀립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요. 여기는. 그래요. 벌써 그 1차 시험 1과목 부분을 다 봤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과목 부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